이곳은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 이건 현실일까요? 꿈일까요? 저는 조금 헷갈립니다. 현실인 듯 가상인 듯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다에서 하다로 진화하고 있는 VR이 만드는 또 하나의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볼까요? 여기는 야구 경기장. 경기장 위를 날아다니는 저것은? 설마 드래곤? 하늘을 난다는 비룡인가요? 영화 같은 장면들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인류 앞에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현실 세계와 수많은 가상 세계,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세계, 그런 공간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VR 디바이스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산업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위주로 발전했지만 이제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래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VR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현실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VR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VR 테마파크.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 체험 공간입니다. 다양한 VR 콘텐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는 바로 실감나는 VR 게임이죠. 가상현실, VR의 개념은 1989년 컴퓨터 공학자인 제론 레니어에 의해 고안됐는데요. VR이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으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여러 주변 장치로 보고 느끼게 해주는 기기가 바로 VR 기기라고 할 수 있죠. 가상현실 게임의 강점은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운 일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단지 자전거를 탈 뿐인데요. 가상현실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갈 수 없었던 곳으로 여행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활동 접촉 범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국내 최대 규모의 VR 테마파크이고요. 작년 11월 말에 강남역 인근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흔히 가상현실이라고 불리는 VR을 활용한 실감나는 어트랙션을 많이 즐길 수 있고 또 VR 시네마나 VR 툰 그리고 혼합현실을 사용한 미디어 아트 등 VR 어트랙션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VR이 대중화되면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시장은 단연 VR 게임인데요. 생생한 그래픽이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최근에는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콘텐츠도 늘어나고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 자전거를 했는데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되게 실감이 많이 났어요. 실제 부딪혀보니까 진짜 제가 부딪히는 것 같았고 막 달려보니까 진짜 제가 막 달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이제 여기서 해본 게 주로 스포츠 종류 같은 거 많이 해봤거든요. 자전거나 아니면 서핑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총게임 같은 것도 해봤는데 막 약간 생각외로 VR뿐만 아니라 약간 진동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생각보다 실감나게 구현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다이내믹하게 바꿔줄 가상현실 기술.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진 새로운 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콘텐츠들과 플랫폼들이 떠오를 겁니다. 가상현실 VR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넘어 산업은 물론 우리 생활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결국에는 VR, AR이라는 기술은 저희들은 전 산업 분야로 이제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이유가 지금 흔히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해가지고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AI, 인공지능, 그 IoT 뭐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VR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 AI 같은 경우에는 초지능이라고 보고 또 IoT 같은 경우는 초연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VR나 AR 기술은 초실감입니다. 그래서 이 VR, AR 즉 머리가 있고 초지능이 있고 초연결했으면 그걸 뭔가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VR, AR은 꼭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고 이 미래에도 이 VR, AR 기술은 계속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면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한 대학교. 얼핏 봐서는 여느 캠퍼스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 이건가요? 이리 봐도 모르겠고 저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예요? 교내 로비에 설치된 잔망경 형태의 이 기기는 가상현실 체험기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죠. 왼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나아갈 방향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겨서 전진하거나 후진할 수 있고요. 키오스크를 돌려가면서 학교의 캠퍼스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기를 눈높이에 맞춘 후 원하는 방향을 정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방향에 맞게 돌리기만 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캠퍼스. 앞으로 가거나 또 옆으로 돌아가면서 이리저리 자유롭게 가상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잔망경의 의미는 저희가 이제 여러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 몸은 이쪽 세상에 있으면서 가상 세계는 시각적으로만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무슨 사고의 위험 같은 걸 덜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HMD를 설치하니까 그 화장이나 머리가 버리니까 좀 체험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해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날로그 형태로 그 체험기를 제작을 했고 아주 별다른 교육 없이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상현실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고 가상현실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죠. 학교에 있는 건물들을 직접 모델링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팀에서 일단 도면을 먼저 봤고요. 그 도면을 바탕으로 저희가 직접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과 도면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캠퍼스는 학교 내 주요 시설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사용자는 PC나 모바일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해 캠퍼스 내부를 돌아보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게임처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량도 좀 부담이 없어서 모바일로도 될 수 있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 캠퍼스 굉장히 넓잖아요. 하지만 장비 하나만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캠퍼스 곳곳을 어디든 누빌 수 있죠. 최대 1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요. 다른 사용자의 식별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가상현실 캠퍼스 내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공유하고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 제작도 가능합니다. 가상현실은 실제 공간과 유사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환경이기도 한데요. 미래에는 이곳에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강의, 발표, 토론,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가상현실 캠퍼스를 시작으로 가상현실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 교양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VR에 관한 어떤 기술적 해결은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통합하고 완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그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못지않게 그 기획자, 또 그 인문학적 배경을 가진 콘텐츠 제작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세계관 같은 것들은 인문학적 그 교양과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제 이걸 교양 수업으로 하나 개설을 하고요. 그래서 비전공 학생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난리지와 기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없애는 것, 친근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학생들이 그 콘텐츠 제작자나 개발 기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VR이 좀 완성된 형태로 나갈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위의 현실이 바로 증강현실인데요. 일상생활에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편리함까지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증강현실이 우리 곁에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지 살펴볼까요? 모두 함께 저 녀석을 막는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얼마 전 신도림을 일으키며 전 세계인을 만화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 게임이 있죠? 현실 공간 위에 차곡차곡 덧입혀지는 가상세계. AR이라 불리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임뿐이 아니죠. 증강현실 기술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SNS 작가 이창민 씨는 최근 출판한 신간에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볼까요? (3D) 화면 속 360도로 돌아가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생동감을 더욱 높였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34명의 셀럽 인터뷰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책을 만들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제작 기간만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195GB의 데이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책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작가로서 이제 글이나 사진으로 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리티하고 조금 더 생생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런 영상들을 담은 책을 이제 하게 됐는데, 뭐 각양각색의 234명의 셀럽들을 다양한 분들 인터뷰를 해서 약 195기가의 휴먼 빅데이터를 담고 그리고 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면을 기반으로 한 1차원 출판물에서 벗어나 증강현실 기술의 대중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출판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아날로그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의 신선한 만남. 이러한 시도는 글과 사진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 앞으로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데요. 기술 개발에 어울리는 테마와 스토리텔링, 다양한 콘텐츠가 더욱 중요해지겠죠. 책이 중국의 봉황망이나 이런 다양한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이런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뭐 말이나 표현에 대해서만 앞서고 실제로 이제 뭐 기술에 대해서 뭐 행동을 취하거나 아니면 뭐 아이템을 만들어내거나 다양한 사업에 적용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중화를 넘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하고 더 다양한 시장들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증강현실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스타트업. 모바일 증강현실 광고와 쇼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피팅 서비스를 구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피팅 서비스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실제처럼 안경을 써볼 수 있습니다. 어머, 딱 어울리시네요. 실제로 착용이 불가능한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바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구축한 플랫폼 화면에 버튼만 누르면 3D로 구현된 액세서리를 간단하게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던 온라인 쇼핑! 더 이상 실패는 없어요.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술은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에 가상의 이미지 정보를 덧입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AR 기술을 활용해서 만약에 이제 쇼핑을 좀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게 된다면 실제와 같은 이제 굳이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아무 때나 그런 상품들을 3D로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실제 같은 상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주지 못했던 그런 이제 가치, 뭔가 차별화된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이제 뭐 경험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QR코드로 원하는 제품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QR코드를 스캔하면 3D로 구현된 상품이 스마트폰 화면에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상품은 360도 회전도 가능한데요. 화면을 조절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고 이리저리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나서도 마음에 쏙 든다면 그땐 지름신 내리는 거죠. 실제로 쇼핑 플랫폼 서비스에서
증강현실 피팅 서비스를 도입한 후 구매율이 무려 3배나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우와, 그만큼 실감나는 쇼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증강현실 기술은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최근 모바일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술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증강현실 기반의 피팅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더 실제처럼 보이고 더 편리하게 피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VR과 AR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과 확산을 이끌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죠. 사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보면 뭐 4차 산업혁명, 5G의 시대가 되면서 해외에서도 기술 글로벌 기술 기업인 차세대 전략 기술 플랫폼으로서 AR을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구매 전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지 않은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잘 발전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가상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상현실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서율입니다. 어떠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매일 저를 만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VR과 AR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합니다. 머리에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걷고 또 걷고 계속 걷습니다. 왜 제자리에서 계속 걷기만 하는 거죠? 아, 실은 게임 속을 누비고 계시는군요. 이것은 제자리 걸음을 이용한 가상현실 인터랙션. 제자리 걸음과 사용자의 머리 방향을 이용해 가상현실 공간상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응?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VR을 통해 실제 걸어가고 있는 듯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제자리 걸음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보행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에서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동을 잘 해야 되는데 보통 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적인 장치를 이용한 스레드밀 같은 걸 이용한 이동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컨트롤을 이용한 이동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인 스레드밀을 이용하는 방식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컨트롤을 사용한 방식은 가상현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멀미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컨트롤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멀미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그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다 합해서 장점만을 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 착용 기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제어하는데요. 방향 센서가 머리 방향을 감지해 시선이나 방향이 회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또 다리 움직임 센서는 다리 동작의 형태와 속도 등을 감지합니다. 자, 여기 가상 공간이 있는데요. 제대로 잘 이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 제자리에서 걸을 뿐인데 엄청난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느낌? 와, 이거 운동 효과도 엄청나겠는데요? 넓은 가상 공간을 이동하지만 실제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자리 걸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이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제자리 걸음이 아니어도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가장 좋은 건 이제 군사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들고 이제 걸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내비게이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의 또 다른 연구팀인데요. 광전소재연구단. HMD 연구 개발이 한창입니다. HMD는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AR과 V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AR HMD는 프로토타입 형태로서 안경처럼 착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추후에는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안경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고해상도 증강현실 HMD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4K급 투시형 AR 영상. 우와, 화질이 예술이죠. 작년까지 이제 외국의 유수 업체에서 개발한 그 HMD 해상도가 2K, 그래서 FHD급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는 이제 4K UHD급 해상도를 갖는 HMD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HMD는 하나의 그 현실 공간, 가상 공간을 이어주는 하나의 게이트, 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 현실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증강된 현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 측면에서 저희가 그 앞선 더 넓고 큰 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는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 HOE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경량화와 소형화를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AR HMD는 크기가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낮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었죠. 이에 연구진은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를 이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했는데요. 부피와 무게를 혁신적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시야각은 넓어서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쉽죠. 또 4K급 해상도를 가진 선명한 영상을 눈앞에 만들어 증강현실을 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그 HMD를 만들고 또 이제 훌륭한 컨텐츠가 거기에 놓이게 되면 더욱더 이 분야의 산업이 발달되고 또한 이제 그 4K급이 되게 되면 역시 그 5G 그 통신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용량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통신 네트워크 그에 걸맞는 통신 네트워크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발달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VR과 AR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홀로그램 증강현실, AR 내비게이션이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오, 이건가요? 홀로그램 증강현실 기술에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차선 이탈 경고, 앞차 충돌 위험 경고 등 첨단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홀로그래픽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운전하면서 편의성을 훨씬 높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다 그 도로에 여러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훨씬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의 시야각에 맞춰 실제 도로 위에 입체 영상이 보여진다는 건데요. 전면 유리창에 도로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전방만 주시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운전자는 3D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생생한 홀로그램 영상을 즐길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혼합해서 기존보다 더욱 진화된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혼합 현실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 현실. 그런데 이것들 다 현실은 현실인 건가요?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현실은 현실이겠죠.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의 특장점을 결합한 혼합현실 MR이 등장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서 선보인 영상 혹시 기억하세요? 미디어 콘텐츠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선보여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MR로 불리는 혼합현실로 만들어낸 영상이랍니다. 오, 정말 실감 100배네요.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이곳은 혼합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혼합현실은 가상현실에 증강현실을 혼합한 기술입니다. AR이 현실을 배경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면 MR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물체를 배치하거나 현실을 토대로 가상의 공간을 구성합니다. 저희가 구현하는 혼합현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장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물론 사용자 외면 이제 이 공연장이나 아니면 뭐 전시장 이 공간에는 수많은 장비들이 있겠지만 사용자가 무언가를 쓰거나 아니면 들거나 하는 장비가 없이 어쨌든 맨몸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아트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터치 가능하십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 테마파크. 초록색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은 바로 MR 미디어 아트 존인데요. 혼합현실 체험이죠. VR이나 AR 기기 대신 일반인들이 맨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주에 도착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별들이 따라다니고 하늘의 원을 터치해주시면 은하계와 별똥별이 보입니다. 즐겁게 관람하세요. 어린 시절에 보았던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게 우주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세상에 없는 판타지한 이 비주얼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혹은 관람객들에게 엄청 직접적으로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해주고 싶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느껴볼 수 없는 환상적인 숲이나 우주 공간, 그리고 정말 다차원적인 표현을 통해서 되게 입체적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은 룩들을 좀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인터랙티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는 게 포인트였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현실 세계로 불러오는 혼합현실 MR. VR의 단절감과 AR의 부족한 몰입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깜짝이야.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신기함에 엄지를 척 치켜들어 봅니다. 공간 구성부터 연출, 콘텐츠 제작까지 모두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시도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혼합현실, MR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혼합현실이 사실 AR이나 VR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만큼 더 사용처도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아무래도 시장은 훨씬 더 커져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존에 이제 향유되었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어쨌든 기술적으로나 어쨌든 변화가 계속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에만 국한돼 있었던 이 새로운 세상은요, 서서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군사, 예술, 스포츠, 의료, 교육 등 정말 활용 부분이 무궁무진합니다. 누군가는 VR을 가리켜 인류의 마지막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앞으로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창의력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의 한 용도로만 생각했던 VR과 AR이 이제는 산업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일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국내 VR, AR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VR, 대한민국의 VR은 경기도가 넘버원이다. 저는 이런 신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기기나 플랫폼의 성장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변학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 보급과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고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육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 아직까지는 VR이 쉽게 즐기는 콘텐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귀에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죠? 네. 이렇게 누르셔서 써진 부분 이렇게 클릭해서 잘 눌러볼게요. 플랭크라고 가장 상단에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눌러볼게요. 일반인들이 쉽게 VR과 AR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네, 실제 같은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천천히 발 떼보세요. 천천히 가볼게요. VR의 가장 큰 장점인 몰입감과 실제감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찾아가는 VR, AR 체험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일반 관람객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 콘텐츠의 어떤 경험을 원하는 그런 곳이라면 좀 이동이 용이한 그런 뭐 부스 형식의 어떤 뭐 컨테이너 처럼 이렇게 돔으로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작년에는 트럭 형태로 나가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더 많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콘텐츠는 차츰 넓어질 것이고요. 각각의 기술들은 따로 또 같이 발전하며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더욱더 다양한 영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반드시 어떤 VR, AR 산업의 VR, AR의 시대가 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5G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어떤 콘텐츠가 VR, AR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5G가 활성화되면은 VR, AR 콘텐츠도 당연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5G라는 이 어떤 그 환경이 굉장히 이제 VR, AR 산업의 어떤 그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를 바꿀 만한 막대한 잠재력을 갖게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털어내고
혁신 성장을 위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뭐 요즘에 그 규제 완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AR, VR은 특히 상상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그 올가매지 않도록 정말 자유로운 발상으로 자유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놔두는 기술. 뭐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자유롭게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가능성을 향해 열리고 있는 가상현실의 문.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VR 기술의 진화는 장소와 상황에 제약받지 않고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앞당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얻기 어려운 경험을 제공하고 불가능하거나 환상적인 것들을 보도록 함으로써 실제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해줄 것입니다. 또 그 상상 너머로 우리 마음을 넓혀주겠죠? 우리의 상상이 머지않은 미래에 상상 그 이상의 현실로 펼쳐질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